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 공작 파트 네 번째 드릴링 가공과 보링 가공입니다. 드릴링 가공이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링 머신은 드릴 날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공작 기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드릴링 머신 가공 종류가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드릴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가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멍을 뚫는 드릴링이 있겠죠. 드릴링이라고 하면 드릴에 회전을 줘서 구멍을 뚫는 작업이고, 이 뚫어진 구멍을 넓히는 작업이 보링입니다. 그리고 리밍이라는 게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는데요. 뚫린 구멍을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을 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뚫린 구멍에 암나사를 내는 작업을 태핑이라고 하고요. 스포페이싱은 이미 가공된 구멍의 입구 자리를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보링은 이미 가공된 구멍에서 입구만을 넓히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카운터 싱킹은 원뿔 모양의 홈으로 나사 머리를 가공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드릴링 머신 가공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겠고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릴링은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 구멍을 뚫는 데 있어서 구멍을 똑바르게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게 뚫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삐뚤게 뚫는 경우들을 보정해주는 작업이 리밍입니다. 그래서 구멍 안쪽을 다듬는 작업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리밍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핑은 구멍 안쪽에 암나사를 내는 작업이고, 보링은 이미 뚫려져 있는 구멍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스포페이싱은 보통 나사가 체결되는 면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나사 머리가 맞닿는 이 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이 면을 깎아주는 작업이 스포페이싱입니다. 이 면을 더 안쪽으로 파괴해서 나사 머리까지 집어넣게 하는 작업을 카운터 보링이라고 하고, 나사 머리가 접시머리 모양, 이런 접시머리 모양인 경우에는 카운터 싱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 보링과 카운터 싱킹, 스포페이싱 이 세 개는 자주 출제가 되므로 반드시 구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링 머신의 종류들도 중요한데요. 기출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직립 드릴링 머신이고요. 그리고 책상, 작업대 위에 소형 드릴링 머신을 탁상 드릴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탁상 드릴링 머신은 특징이 13mm 이하의 작은 구멍을 가공하는데 적합한 공작 기계죠. 그리고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은 수직 기둥을 중심으로 암이라고 하는 걸 360도 회전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드릴링 머신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죠.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팔이 있고요. 그 위에 드릴링 머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암은 360도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것이죠. 위에서 봤을 때 암이 이렇게 주축이 기둥이 있고, 이 암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드릴링 머신이 있어요. 이 암들이 이렇게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쪽에 있는 공작물도 가공이 가능하고, 이쪽에 있는 공작물도 가공이 가능한 대형 공작물을 가공하는 데 적합한 그런 드릴링 머신입니다. 그리고 다축 드릴링 머신하고 다두 드릴링 머신하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축 드릴링 머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대의 드릴링 머신에 여러 개의 스핀들, 여러 개의 축이 끼워져 있죠. 그래서 동시에 많은 구멍을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드릴링 머신이 다축 드릴링 머신입니다. 다두 드릴링 머신은 스핀들이라는 걸 여러 개 설치한 게 아니고 헤드라는 걸 여러 개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드릴링 날을 작업이 가능하고 여기는 뭐 탭 작업, 여기는 스포 페이싱, 이쪽은 카운터 싱킹,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순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드릴링 머신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작업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한 드릴링 머신이 다두 드릴링 머신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구분할 수 있도록 둘의 차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설명들도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드릴링 머신의 구조는 주축과 헤드 그리고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드릴 날의 각부 명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릴 날은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쉔크라고 하는 드릴을 잡아주는 부분과 실제 날에 해당하는 몸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날 끝각이 중요합니다. 선단각이라고 하는데 드릴 끝에서 양쪽으로 날이 이루어진 각도, 그리고 118도라고 하죠. 드릴의 표준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각도가, 맨 끝에 있는 이 두 날 간의 각도가 118도란 얘기죠.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진이라는 거, 드릴 홈을 따라서 만들어진 좁은 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날 부분, 드릴을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좁은 홈 부분, 이 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진의 역할은 드릴을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유각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유각이라고 하는 건 공작물과 공구가 마찰을 하는데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각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이트에서도 경사각이 있고 여유각이 있었죠. 드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단각이 있고 날끝각이 있고 여유각도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여유각의 역할은 드릴과 공작물의 마찰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오른쪽에 참고로 드릴 자루 형상에 따른 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든 자루라고 하면 직선형 자루를 이야기하죠. 자루 부분은 이 쉔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은 부분은 고든 자루죠. 직선형 자루. 그래서 13파이까지의 드릴을 보통 고든 자루를 씁니다. 13파이까지의 드릴을 고든 자루를 씁니다. 우리가 13파이 아까 전에도 봤었죠. 탁상 드릴링 머신을 사용할 때 13파이 이하의 작은 구멍 가공할 때 그 치수죠. 그래서 13파이 이하의 작은 구멍 가공하는 건 거진 고든 자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 자루가 있는데요. 이 파이 20부터 75mm까지는 비교적 큰 구멍이므로 자루가 척에 빠질 수가 있어서 드릴날이 빠질 수가 있어서 테이퍼 자루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테이퍼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모스 테이퍼로 이 테이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파이까지는 고든 자루, 20파이가 넘어가면 테이퍼 자루,
이렇게 두 가지 형상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릴머신의 가공 조건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드릴머신의 가공 조건, 공식은 선반 가공 조건과 밀링 가공 조건의 공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라고 해서 V는 절삭 속도고요. 파이는 3.14죠. 그리고 D, 여기서 D 값은 스몰 d 값은 드릴의 지름, 공구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N은 드릴의 회전수. 여기에서 이제 스몰 n으로 정리를 하면 파이 d분의 1000V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드릴의 회전수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용어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닝이라는 개념, 이렇게 생긴 드릴을 공작물에 가공을 하게 되면 저항력이라고 하는 절삭 저항이 이렇게 위쪽으로 추력이라고 하죠. 스러스트라고 하는데 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추력을 작게 해주기 위해서, 절삭 저항을 작게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검은색 부분과 같이 원호상 동그랗게 원형으로 이렇게 옆면을 전부 다 옆면을 전부 다 갈아내는 것을 시닝이라고 합니다. 시닝. 용어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드릴을 가공하게 되면 드릴에 파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파손 원인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공할 때 이런 파손 원인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가공할 때 유의를 하면서 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절삭날의 한쪽으로 과한 절삭력이 작용할 때, 드릴 날이 원래 두 날로 되어 있는데 한쪽을 너무 과하게 연삭을 시켜서 삐뚤어지게 절삭이 들어가면 구멍이 완벽하게 동그라미가 되지도 않고 또 진직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절삭력이 작용할 때 파손이 될 수도 있죠. 드릴이 파손, 크게는 드릴의 파손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릴이 외력으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가공할 때 당연하겠죠. 그리고 디닝이라고 나왔는데 시닝, 외래어니까 둘 다 같습니다. 시닝이 너무 커서 드릴이 약해졌을 때, 너무 많이 갈아내서 드릴이 내구력이 너무 작아졌을 때도 드릴이 부서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구멍에 절삭 칩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가득 차 있을 때 드릴이 파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들어가는 바이트가 아니죠. 드릴이 들어가는 양이 너무 커서 절삭 저항이 증가할 때 드릴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길게 고정해서 이송 중에 드릴이 휘어질 때, 이런 경우들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그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 공작물을 잡아주는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지그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과 같이 일정한 형태, 네모난 형태의 형상을 가진 공작물일 경우는 이렇게 고정을 하기가 용이하지만 호환성이 없는 제품, 특정한 모양이 없는 제품, 그러니까 형상이 복잡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겠죠. 이러한 제품들을 고정시켜서 드릴, 구멍 가공을 대량 생산한다고 할 때 고정이 상당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지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지그라는 건 호환성이 없는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공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보조기구를 지그라고 합니다. 지그의 개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그에는 보통 드릴링 머신에서 사용하는 지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박스 지그를 많이 사용하죠. 박스 지그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개방형, 조립형, 밀폐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의 개념과 그리고 박스 지그의 종류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보링 머신입니다. 보링 머신은 공작 기계로 많이 사용하죠. 이미 뚫려 있는 구멍을 좀 더 크게 확장하거나 아니면 안쪽에 구멍 안지름을 정밀도를 높일 때 사용하는 공작 기계가 바로 보링 머신입니다. 보링 머신에는 이 종류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수직 보링 머신입니다. 드릴링 머신처럼 드릴날, 그러니까 보링 날이 세로로 수직으로 주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링 머신입니다. 그리고 수평 보링 머신은 주축이 수평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링 머신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공작물이 물려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드릴, 그러니까 보링 헤드가 장착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보링 머신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지그 보링 머신인데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공작물에 사용하는 게 바로 지그 보링 머신입니다. 그래서 온도변에 가공물이나 이 보링 머신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온 항습실에 설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항온 항습실에 설치해야지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밀 제어를 위해서 광학 측정기나 아니면 다이얼 게이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지그 보링 머신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이 두 가지 보링 머신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링 머신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링 공구인데요. 보링 바이트 팁은 선반의 바이트 팁과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링 바를 이용해서 보링 바이트 팁을 묶어두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보링 머신의 크기 표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링 머신의 크기 표시는 세 가지 정도로 표시하는데요. 주축의 이동거리, 이 주축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크기, 공작물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의 크기, 그리고 주축의 지름, 주축의 지름 값은 드릴을 얼마나 큰 걸 설치할 수 있느냐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링 헤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2개 이상의 바이트 팁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